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29일 백악관 만찬에 이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또 소통의 장으로 마련될 뉴욕 뉴저지 동포 간담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중 미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20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초청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국은 전략적으로도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자 세계의 경제, 안보 협력 국이라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영어로 처음 연설을 했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다음 날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하고 선출직 정치인에 도전하는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선거에 도전하는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 세면 전 보스턴 시의원, 뉴저지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앤드류 킴, 맨해튼 2선거구에서 뉴욕 시의원에 출마하는 로니 조 후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5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젊지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앤드류 킴 후보는 남부 뉴저지 벌링턴 오션 카운티 등으로 구성된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합니다. I want to change the leadership in New Jersey's 3rd. I think we have an opportunity here to flip the House, and I think we have great opportunities for having Korean Americans in Congress. 뉴욕 시의회 2선거구에서 뉴욕 시의원에 출마하는 로니 조 후보. 전인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공공업무실 부실장을 역임한 조 후보는 백악관 선임 고문과 던컨 전 교육부 장관 등이 후원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는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오는 9월 12일 예비선거에서 카리나 리베라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ost recently, I served President Barack Obama at the White House as his aide at the Office of Public Engagement, where we manage the president's relationships with business leaders, elected officials, activists, students, parents groups, you name it.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민 후보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경제정책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45지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 정치인 배출이야말로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과 직결된다며 한인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엿새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2,500여 명의 추모객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인근 와이오밍 고교 강당에서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원비어의 가족과 친지, 고교 동창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살의 나이로 비명에 간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수천 명의 추모 행렬이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으로 날아가 원비어를 송환해온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장례식에서 원비어의 부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했고,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로포트먼 상원 의원 등 상하원 의원들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과 북한의 오랜 교섭 끝에 지난 13일 혼수 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돌아온 원비어는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인 19일 사망했습니다. 원비어의 사망 소식은 미국인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려 미국 전역에서 며칠째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주 내 네일업소와 세탁소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하던 뉴욕주 네일업소와 세탁소가 주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일 네일업소와 세탁업소들에게 환경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재정 지원 기관인 뉴욕주 얼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세탁소와 네일업소들에게 보조금이나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일업소들은 주정부가 규정한 환기시설 설치로 평균 24,000달러, 세탁업계는 퍼크 대체 기계 설치 비용으로 75,000달러에서 12만 달러에 달하는 목돈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주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금 책정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론킴 의원이 5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9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주거용 건물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신규 네일업소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업소들은 2021년 10월까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네일업소와 세탁소 300만 달러 지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 들어 연방노동부가 H-1B 비리 10만여 건의 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가 취업 비자 비리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노동부는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더욱 공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 수사관들은 최근 H-1B 취업 비자와 취업 관련 비자 사기 수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검찰이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아닌 노동부가 H-1B 취업 비자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사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여 건의 H-1B 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뉴햄프셔에서는 IT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삭스 IT 그룹이 이 노동 허가 거짓 신청으로 적발됐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가짜 서류로 H-1B 비자를 받게 해준 헬스케어 업체 대표가 기소됐으며, 뉴저지주에서는 임금을 업주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 인력 공급 업체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연방사법기관들과 공조해 적극적인 현장 조사뿐 아니라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형사 기소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취업 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며,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카 폐지 또는 영구 시행 중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일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전날 성명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다카 프로그램 유지 발표가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 한해 계속 유효하며 노동허가도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조나선 호프만 공보국 부국장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나온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카 이슈에 대해서는 의회만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카 프로그램의 미래가 확실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민 옹호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데이빗 레오폴드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임시 타이틀을 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카 수혜자들은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다음 달 8일 개최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뉴욕에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 여성 인권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뉴욕 한인회관 내 이민삭 박물관에 들어서게 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 LA 글렌데일 등에 세워진 소녀상과 같은 모습으로 조각가 김석영 씨 부부에게 이미 제작 의뢰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뉴욕을 방문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우리 소녀상 건립에 맞춰서 또 그 세미나 참석차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소녀상 건립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약 1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여 달러가 마련된 상태로 남은 4만여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인 골프협회가 주관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는 오는 7월 8일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골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7월 8일 역사적인 이 자리에 모두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한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사 박물관 내에 위안부관 또 소녀상 건립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챔피언조, 일반조, 여성조로 나뉘어 개최되는 평화의 소녀상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뉴욕 한인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분 증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내무국과 인권국, 주택 그리고 커뮤니티 개선국의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신규 계약과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8일 퀸즈의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합법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고발 조치되고서야 사과한다며 통지서 내용을 취소했습니다. 뉴욕주의 현행법은 임대 계약 갱신 시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와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는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괴롭힘의 수단으로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 아메리칸 지원국과 주 인권국은 세입자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인종과 출신 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MTA가 일부 노선 승객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맨하탄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불편을 겪게 될 이용객들은 참고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